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독해력입니다. 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독해인데요. 의미 독해는 우리가 연습하는 여러 프레임을 독해에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2020년 수능시험 유형을 프레임 관점에서 분석해보니 의미 독해 문제 비중이 30%에 달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의미 독해 문제는 대개 지문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사실을 따지면서 읽어야 하는 글도 있고 숨은 뜻을 추론하며 읽는 글도 있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읽기도 하고 공감하며 읽는 글도 있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이런 여러 관점에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는 독해의 프레임들은 글을 여러모로 뜯어보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도구는 언제나 잘 쓸 수 있게 숙련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프레임 연습을 하는 이유입니다. 시험의 지문이 길기 때문에 속독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시험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글로 써놓은 내용은 무엇이고 써놓지 않았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읽어내면 됩니다. 문제의 질문을 보면 어떤 프레임으로 읽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시 문제로 한번 살펴보죠. 이 문제는 두 가지 프레임이 섞여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1번과 2번, 3번 보기는 지문을 사실과 주장 프레임으로 보면 됩니다. 지문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4번 보기는 문장 추론인데 시간이나 거리는 사과처럼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다는 문장에서 사과와 거리는 세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요약하기와 사실과 주장이 프레임으로 읽어야 합니다. 문제 질문과 보기만 훑어보세요. 이 글은 뼈를 설명하는 글인데요. 보기 1은 전체적으로 뼈의 역할을 요약했네요. 보기 2와 3은 문장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기 4는 지문의 내용과 다릅니다.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죠. 다음 글은 4레벨이라서 문장은 짧아도 용어와 내용이 어렵습니다. 문장 추론과 사실과 주장 프레임으로 읽어야 합니다. 문제의 보기만 읽어보세요. 보기 1번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로 연습하되 힘에 붙일 정도로 밀어붙여야 효과가 있다는 말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은 첫 번째 문장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은 쉽고 편안한 것만 도전한다는 문장에서 추론이 가능합니다. 2번 보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사실과 주장 프레임으로 읽어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이 형태가 다른데요. 이런 방식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기의 질문을 읽어보세요. 보기 1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지문에서 찾을 수 있나요? 대부분은 대기에 흡수된다고 지문에 설명되어 있군요. 보기 2번에 대한 답은 지문에 있나요? 파장에 따른 검출 원리가 다르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기 3번은 어떤가요? 주장은 있지만 근거가 없군요. 4번 보기는 마지막 문장에서 추론이 됩니다. 의미 독해를 묻는 문제는 지문과 보기를 비교하면서 프레임을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프레임 국어에서 사용되는 지문은 주제를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요즘의 시험 추세가 주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의 출처는 공공기관, 해외연구소, 국제기구까지 확대하여 이슈와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프레임으로 집중해서 읽으면 깊이 있게 정독하는 습관이 붙게 됩니다. 독해가 제대로 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공부가 쉬워집니다.